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이런 계절에 특히 오늘 내일은 뭐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뭐 우리 오시는 환자분들도 훨씬 더 피로해하시고 벌써 감기들이 많이 걸려가지고 오시고 그렇더라고요. 이때일수록 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치료나 아니면 건강관리법을 미리 본인들 거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뭐 저야 항상 기체조 운동법으로 상당히 관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는 뭐 직원들이랑 아침마다 아침 오전 9시부터 한 20분씩 직원들이랑 단전치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체조절을 같이 하고 있는데 특히 보면은 우리 몸에서 온도를 잘 맞춰주는 거. 몸에서 온도를 잘 맞춰주는 것이 정말로 면역력을 높이는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 몸에서 아랫배가 따뜻하고 위쪽이 시원하면 무병장수한다. 이게 기본적인 우리 몸에서 온도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랫배라던가 발이라던가 뭐 등이라던가 이런 데는 뜨뜻하게 유지를 하시고 대신에 가슴과 머리 쪽 이쪽은 시원하게 유지를 하는 것이 그 온도를 잘 맞춰주는 것이 정말 면역력을 높여주고 이런 환절기 때 감기라던가 뭐 피로라던가 뭐 입맛이 떨어진다던가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저는 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 단전치기 많이 권해드립니다. 아랫배, 배꼽 아래 뭐 한 5cm를 중심으로 여기 뭐 탁탁 두드리면서 하루에 100개 이상씩 두드리면서 단전치기로 아랫배의 온도를 높여준다.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배꼽 힐링이라고 이제 뭐 배꼽 내 몸에서 여기가 배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걸로 배꼽을 딱 대서 배꼽 주위를 이렇게 펌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꼽 주위를 이렇게 자극을 해주고 배꼽 주위와 아랫배 단전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상당히 올라가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이제 장 주위에서 정말 우리 몸에서 림프절이 상당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다. 또 장에서 점막에서 호르몬이라던가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또 분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사람의 정신 건강, 스트레스 푸는 거라던가 몸에서 체온 유지하는 데 정말로 좋은 겁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면역력이 떨어진 애들이 감기가 자주 걸리잖아요. 감기가 자주 걸리는 애들이 열이 조금 올라갔다고 해열제 먹여버리고 뭐 항생제 바로 투여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증상만 빨리 완화시켜주는 치료를 엄마들은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해버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의 면역력을 키워줄 수가 없어요. 면역력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한의학에서는 전기, 좋은 뭐 이렇게 내 몸에서 전기를 계속 좀 키워나가서 사기, 외부에서 나쁜 기운이 왔을 때 이거를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 항생제나 해열제 이것들을 남용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더 감기가 잘 걸리고 또 애들 체력이 약해진다. 또 나중에 컸을 때 성장이 잘 되지가 않고 또 나중에 공부를 할 때도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어린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면역력을 어떻게 하면 올릴 것인가. 특히 우리 한의학에서는 뭐 그 녹용을 넣어서 이런 쪽으로 애들 오장육부를 잘 튼튼하게 클 수 있도록 또 면역력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한약들이 다 있으니까 그걸로 좀 복용하게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뭐 단일약재로 끓여 드시는 것도 좋고 또 쌍화탕처럼 우리가 뭐 아주 전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그 한방 차 중에 하나죠. 쌍화탕과 같이 기혈을 크게 보호할 수 있고 또 면역력을 올려줘가지고 미리 감기가 오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쪽 약들도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사실은 쌍화탕이라는 거는 옛날부터 뭐 피로회복제라고 많이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몸에서 기혈을 보충을 해주고 미리미리 감기를 예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차라고 보면 돼요. 또 이제 또 뭐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또 습도 조절하는 것도 상당히 가을 겨울에는 필요하시고요. 또 지나치게 춥다고 해서 난방을 지나치게 너무 높게 해버리는 것도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예,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4월부터 그 혀가 그렇게 아파서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이게 처음에는 제가 그 몸이 이 몸뚱이가 뭐 약하진 않은데 이게 면역이 약한지 어쩐지 제가 고기를 잘 안 먹어서 그런지 조금 무리하면은 혀가 잘 그 노랗게
폐이잖아요. 아, 예, 예, 염증으로. 예. 예, 그전에는 그렇게 아프면 오아메디 바르고 그러면 나섰는데 이거는 그거 아니고 그냥 혀끝털이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럴 아프고 때도 따갑고 있는데요. 이렇게 쓰리고 화끈거리고 그러셨어요. 그 일을 많이 하면 화끈거리기도 해요. 일을 많이 하면. 일을 많이 하셨을 때요. 아, 예, 그런 게 병원에서 진찰을 했더니 예, 아무 이상 피 검사를 다 했거든요. 근데 예, 예. 암도 아니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예. 약이 없고 진통제뿐이 없대요. 그러면은 그렇게 아픈 거 말고 또 혀에 어떤 다른 문제가 또 있으세요? 그 혀가 이렇게 한 그전부터 그거를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는데 그것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예, 예. 한 2, 3년 됐나 그러니까 혀가 안에가 들었다 혀를 빼면은 이빨 자국이 다 혀가 나거든요. 아, 예. 그건 왜 그것도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치은설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예. 그 혀하고 연관돼 있는 여러 가지 오장육부에 문제가 약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 또 근데 뭐 어떤 문제가 또 있습니까? 혀에. 배변도 잘 보고 뭐 위장은 좀 안 좋아서 가끔 위장약을 먹어도 예. 뭐 성인병도 지금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혈압이 약 먹기 직전이고 약 먹을 정도는 아니고 고지혈이라고 콜레스테롤이 약 먹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그러면은 성인병도 없거든요. 예, 지금 제일 불편하신 게 혀끝이 아주 아프고 또 혀가 움직여요. 안에서 움직이면 더 아파. 혀가 왔다 움직여요. 나는 네.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는데 혀가 움직여요. 아니 근데 이제 가만히 있으려고 임의적으로 하면 가만히 있는데 예, 가만히 뭔 있는데 일을 하다가 마음대로 보고 움직이네요. 내가 무엇을 하면 나도 모르게 이 혀가 움직이고 있어요. 예, 아유, 뭐 고생 많이 그거 왜 하셨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허여의 통증, 설통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혀가 아프고 좀 화끈화끈거리고 뭔가 좀 뻘겋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한 3배는 더 많으세요. 특히 예. 이제 갱년기 고 넘어가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때부터 금방 이제 그런 줄 많이 알고 나타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병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별다른 치료법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거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약을 먹어야 돼. 침도 못 맞잖아요, 혈압. 아유, 그런 부분에 다 연관되어 있는 혈자리들도 많고 거기에 다 연관되어 있는 한약이 다 있습니다, 어머니. 특히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이제 예. 설통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또 어머니 말고도 다른 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설통이 예.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자가 진단을 하실 수 있는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예. 뭐 일단은 혀가 어머니처럼 화끈거리거나 아프거나 뭐가 마비감이 생긴다던가 또 좀 그 미각 나의 그 맛에 대한 감각이 떨어진다던가 또 입맛이 떨어진다든가 또 갈증이 좀 그런 건 있다든가 전혀 없어. 밥도 맛있고 밥도 예, 잘 먹어요. 어머니 말고 다른 분들 턱관절이 예, 예. 아프다던가 또 혓바늘이 많이 돋는다던가 머리가 아프다던가 이제 이런 증상들이 설통의 그 일반적인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4가지 이상 정도 되면은 이제 어머니처럼 설통을 좀 심하게 호소를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경우에 사실은 우리 한의학에서 치료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로 좀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혀라는 부분은 우리가 보면은 그 혀의 오장변증이라고 있어요. 네. 혀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변증을 할 수가 있어. 오장육부 중에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지고 그에 따라서 한약이나 침치료를 해서 살살 안정을 시켜주면은 통증이 점점 완화가 되면서 낫게 되는 거예요. 여보세요? 예, 낫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 뭐 우리 그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어머니처럼 혀 끝이 뭐가 아프고 짜릿짜릿하고 빨갛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심장이랑 연관이 상당히 많다. 또 이제 심장. 그렇죠. 이제 또 설 중간은 뭐 비위, 양쪽은 간담, 또 설 근부위는 신장 이렇게 연관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어머니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시고 치료를 좀 받으세요.